안녕하세요. 오늘은 할레이션 효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컬러 그레이딩을 할 때 필름 룩을 좀 표현을 많이 하고 싶어 하시죠. 필름 룩을 표현을 해줄 때 꼭 빠지지 않고 이제 써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할레이션 효과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할레이션 효과는 이제 영상의 이제 밝은 부분에 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오늘은 이제 이론에 대한 영상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바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제가 이렇게 클립에 좀 적용을 시켜놨어요. 이미 보게 되면은 이 여성분의 이제 머리카락 부분, 밝게 빛나는 머리카락 부분에 조금 넣었거든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제 원래는 이런 영상인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할레이션 효과를 넣어서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해봤고요. 이쪽도 보게 되면은 원래 이제 이런 영상인데 이런 식으로 효과를 좀 넣어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게 되면은 이제 원래는 이런 영상이고요. 여기에 이렇게 이제 효과를 넣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밝게 빛나는 광원에 주로 나타나게 이런 식으로 이제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이 영상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게 되면은 원래 이런 영상인데 할레이션 효과를 넣어서 이렇게 이 여성분의 머리카락 부분에 이렇게 짧게 좀 묻어나게끔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원래 이런 영상인데 이렇게 할레이션 효과를 좀 넣어서 조금 더 아날로그틱하게 좀 만들어 봤습니다. 물론 필름 룩을 하려면 조금 더 진행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할레이션 효과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다른 어떤 색 보정은 하지 않고요. 다빈치 리졸브에 있는 할레이션 효과만 이제 넣어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게 되면은 이제 원래 이런 영상인데요. 이런 식으로 할레이션 효과를 넣어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시켜 봤습니다. 자, 지금 이런 영상을 준비를 했고요. 이 영상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색상 탭에 왔고요. 옵션 S를 눌러서 이제 노드 하나를 추가를 해주고요. 이 노드에다가 할레이션을 적용을 시켜줘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검색하시면 되시겠죠. 그럼 이렇게 나오고요. 적용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용을 시켜주면 지금은 뭔가 변화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잘 눈에 띄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쪽 항목을 보게 되면은 Dye Layer Reflection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 옵션 값을 보게 되면은 Strength, Gamma, Saturation, Spread 이런 값이 있어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Strength는요, 할레이션 글로우의 이제 밝기를 좀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굉장히 어두워지고요. 이렇게 주게 되면은 할레이션이 들어간 부분이 되게 밝아집니다. 그 부분을 컨트롤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 감마 값이 있는데요. 이 감마 값을 움직여 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좀 잘 보이게 돼요. 이 감마 값은 이제 할레이션 글로우가 퍼지는 방법을 설정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말로 설명드리면 좀 헷갈리실 것 같아서 제가 클립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감마 값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여기에 이렇게 클립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금 슬라이드로 움직여 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 이미지와 자, 이 이미지를 비교를 하게 되면은 뭐냐면 이렇게 이제 그라데이션이 소프트하게 들어갈 때는 우리 사람이 눈으로 인식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데 특정 부분으로 개조가 뭉쳐지고 좀 경도라고 해야 될까요? 이 그라데이션이 들어간 부분이 좀 소프트하지 않고 좀 딱딱하게 좀 뭉쳐서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 사람의 눈으로 인지하기가 훨씬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은 지금 이 이미지보다 이 이미지가 이제 굉장히 인식하기 쉽죠. 그래서 할레이션의 감마 값은 이런 식으로 좀 기억을 해두시면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글로우가 퍼져나가는 방법이나 이런 걸 설정한다고 하면은 나중에 좀 기억하기가 어려우시니까 이런 그라데이션이 좀 소프트하게 되는 거를 좀 이렇게 경도가 있게 좀 딱딱하게 좀 뭉쳐준다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시면은 조금 더 쉽게 기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클립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보시게 되면은 지금 감마 값을 낮추게 되면은 굉장히 소프트해지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좀 인지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높여주게 되면은 이렇게 확 티가 납니다. 지금 웨이브폼을 보게 되면은 지금 이 감마 값을 낮췄을 때하고 이제 올려주게 되면은 보시면은 이 부분으로 개조가 뭉쳐지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개조가 뭉쳐지면서 좀 딱딱해지고요. 그 부분 때문에 우리 사람의 눈으로 좀 인지하기가 좀 더 쉬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감마 값을 올리게 되면은 좀 인지하기가 쉬워진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 보는 거는 이 할레이션 글로우에 대한 이제 세츄레이션 값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낮추게 되면 채도가 낮아지고요. 이렇게 올리게 되면
되면은 채도가 많이 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스프레드는요, 이 할레이션 글로우에 대한 범위를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낮춰주게 되면 작아지고요, 올려주게 되면 굉장히 이제 커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볼 기능은요, 여기 이쪽에 보시면 Fine Tune Relative Spread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자, 이걸 눌러주시면은 이제 없던 메뉴가 생기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할레이션 글로우를 적용을 시켜주면은, 지금 확대를 좀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레드톤에 가까운 글로우가 생성이 되는데, 이제 빛이 반사가 될 때 이제 레드, 그린, 블루 염료층에 어떤 염료층에 이제 다시 반사가 됐다가 감광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런 레드톤이 보이기도 하고 다른 톤이 보일 수도 있는 건데, 이제 그거를 수동으로 이제 바꿔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예를 들면 지금 이쪽에 보면은 레드, 그린, 블루로 되어 있잖아요. 레드를 줄여주고 그린도 줄여주고 블루만 올려주게 되면은, 아까는 이제 레드톤에 가까운 할레이션 글로우였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블루톤으로 바뀌게 되었죠. 그리고 내려주고 예를 들면 그린을 올려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린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레드를 올려주게 되면 레드 이제 염료층에 감광이 반사가 돼서 다시 감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레드, 그린, 블루로 어떤 염료층에 이제 다시 반사돼서 감광이 되느냐를 수동으로 이제 정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만약에 원하는 컬러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 조합을 하셔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줄 때 이제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은, 지금 할레이션 효과를 넣어줬는데 문제가, 지금 보게 되면은 이 인물들의 스킨에 이런 식으로 할레이션 효과가 들어가게 돼요. 이런 식으로 할레이션 효과가 들어갔죠. 그리고 이 여성분의 옷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다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이상하게 됩니다. 자, 이럴 때 이제 컨트롤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 여기에 이제 스레숄드 값을 옮겨주게 되면은 특정 밝기 부분에 이제 할레이션 효과를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올려주게 되면은 가장 밝은 부분에 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올려주게 되면은 이런 인물의 스킨이나 이런 옷에는 적용이 안 되고 있죠. 이 가장 밝은 부분의 광원에만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낮춰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죠. 자,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보시고 싶으시면 이 아래쪽에 있는 체크박스를 클릭해 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부분만 선택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올려주게 되면은 이런 부분에만 할레이션 효과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이 값을 낮춰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미지 전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보고 싶으실 때는 체크박스를 켜두시고 확인을 하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노멀리제이션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자, 이거는 어떻게 쓰냐면은, 일단은요, 스레숄드 값이 이 상태에서는 쓸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노멀리제이션은 이 스레숄드 값보다 낮은 값으로 설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값을 적용해 주시기 위해서는 스레숄드 값의 여부분이 있어야 되고요. 이 상태에서 내려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는데, 이미지상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이냐면은 이 값이 낮았을 때랑 이렇게 비교를 하면 약간 감마 값이랑 비슷하게 움직이는 거 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약간 이 할레이션 글로우에 대한 경도, 그리고 그라데이션이 좀 딱딱해지면서 조금 더 인지하기 편하게끔 조금 더 강한 컨트라스트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값을 높여주게 되면 이렇게 소프트하게 넣을 수 있고요. 필름 세츄레이션 레벨이라는 값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포화도와 관련된 값인데요. 포화도와 관련된 값이라고 설명을 드리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그냥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값을 올려주게 되면 지금 희도 값이 굉장히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채도도 살짝 강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전반적인 할레이션 효과를 다 적용을 시켜준 이후에 조금 더 강조하고 싶고 조금 더 눈에 띄게 하고 싶을 때 좀 만져주면 좋은 옵션 정도로 기억을 해두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포화도 이런 식으로 개념을 알게 되면은 나중에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보게 되면 세컨더리 글로우가 있습니다. 이제 이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단 1차적으로 이 광원 주위에 이렇게 할레이션 글로우가 생겼는데, 이런 글로우를 하나 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값을 올려주게 되면은 이 스트렝스 값과 마찬가지로 두 번째 글로우에 대한 밝기를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으로 보게 되면 잘 티가 안 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색상이 이제 흰색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눈에 띄게 다른 색상으로 좀 바꿔주도록 할 텐데요. 이제 그린 색상으로 설정을 좀 해주도록 할게요. 이 감마 값은 여기 위에서 설명한 감마 값과 같은 식으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따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좀 효과를 강하게 보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좀 딱딱하게 뭉쳐주도록 하고요. 스프레드 값은 좀 낮춰주도록 할 텐데, 보시면 이제 두 번째 글로우가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여기 낮춰줘서 여기에만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낮춰주게 되면은 원래 첫 번째 이제 설정했던 할레이션 글로우가 보이게 되고요. 이걸 올려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첫 번째 할레이션 글로우에 약간 중첩되고 그 범위 밖으로 하나의 글로우가 더 생기면서 이런 식으로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베이직 그레인이라는 값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설정을 딱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지금 눈에는 잘 안 띄는데 확대를 하면 잘 보여요. 저희가 이제 색 보정할 때 필름 그레인을 좀 적용을 시켜주는데 그것과 흡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렝스 값을 올려주게 되면은 이렇게 강하게 보이게 되고요. 이 그레인에 대한 크기를 컨트롤하는 게 이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이즈를 작게 만들 수도 있고 이제 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레인을 넣은 이후에 소프트니스 값을 조절하게 되면은 지금 굉장히 좀 딱딱하잖아요. 그렇죠? 자, 이거를 부드럽게 이렇게 풀 수도 있고요. 이 그레인 값을 딱딱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글로벌 어저스먼트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자, 이 항목을 좀 알아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 이제 슬라이드를 움직여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좀 변화가 되는데 이 값을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여기 있는 체크박스를 클릭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 자, 일반적으로 이제 할레이션이 어떤 강한 광원, 밝은 부분에 나타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자, 보시게 되면 지금 이런 광원에 이제 할레이션 효과가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게 되면은 이 광원 부분, 이 영상에 원래 있던 이 광원은 이런 식으로 마스킹 된 것처럼 여기에는 할레이션 효과가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데 이 값을 움직여 주게 되면은 이 영역에도 이제 할레이션 효과를 넣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넣어주게 되면은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 원래 있던 광원에는 할레이션 효과가 안 들어갔었는데 값을 낮춰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할레이션 효과가 중첩되어 들어가면서 이 부분이 좀 더 밝아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안 들어가게 만들어 줄 수도 있고 들어가게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클릭을 해주게 되면은 지금 보시면은 이 부분을 확장하거나 이렇게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끔 중첩되게 되게끔 할 수 있는 값입니다. 자, 그리고 이 값은 뭐냐면요, 이렇게 이제 옆으로 퍼져나가게 하거나 이렇게 세로로 좀 퍼져나가게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값이고요. 그리고 이 디테일 로스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 항목은 이제 필름 스톡이 이제 불필요하게 이제 포착하는 그런 선명한 디테일 같은 거를 좀 제거해 주는 기능인데 거의 안 써요. 왜 그러냐면 쓰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미 전체가 블러가 먹은 것처럼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이 값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다빈치 리졸브 안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할레이션 효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필름 룩을 표현하고 싶으실 텐데 필름 룩을 표현하는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꼭 이번 기회에 익혀두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이제 디엔서 프로가 있으신 분들은 디엔서 프로로도 이제 할레이션을 한번 적용을 시켜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할레이션 효과에 대해서 짧게 한번 알아봤는데요. 혹시 이제 궁금하거나 그런 부분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또 글로 제가 아는 한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